자, 그래서 먼 길을 왔어요. 우리가 C++로 넘어가기 위한 6일간의 여정, 5.3일간의 여정에서 드디어 우리가 오브젝트의 심정을 헤아리기 위한 수업 자료까지 왔어요. 에멀록 프리, 여러분 C로 코드 짤 때 별 생각 없이 썼죠? 그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수많은 좀비들이 떼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조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반적인 칸의 일생, 오브젝트의 일생에 대해서 맥락을 좀 짚어보고 그 친구들이 얼마나 좀 피폐한 삶을 살고 있나, C++가 그 친구들의 권리장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나를 살펴보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C++로 넘어갈 거예요. 자, C에서 칸은 단순히 값을 담아두기 위해서 여기 이제 int 담아야지, 두 개 합체시켜서 더블 담아서 써야지 맘대로 할 수 있는 동네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 방식을 쓰고 싶다, 내 지금 int 하나 담아야 된다, 우리 이거 첫날부터 쓴 스킬이죠? 어떤 값 하나를 담기 위해 이름 int 넘버 세미콜론 선언 위에다 적어놓고 넘버는 3 담아놓고 나중에 출력하고 등등을 할 수 있었죠? 그 와중에 한 명의 칸이 자기 소임을 당하고 중괄호 닫힐 때 죽었던 거예요. 자, 칸 하나에 대해서 살짝 감정이입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감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만 눈물을 흘려주세요. 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칸은 어떤 시점에 형성되고 쓰이다가 죽어요. 소멸당합니다. 생로병사죠. 자, 칸의 형성을 먼저 봅시다. 자, 칸은 메모리 위에 형성돼요.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부연을 하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라고 부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칸, 우리가 논하는 모든 칸, 오브젝트들은 런타임에만 존재해요. 우리는 .c 파일에 적어놓은 수식들을 보고 이때쯤에 수식이나 선언들을 보고 이 중괄호 안에서 int 두 칸이 살아있겠구나, 왜 에멀록 호출하면 한 칸이 더 생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 있지만 칸 그 자체는 런타임에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런타임의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어떤 영역을 3번 베타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이 int 한 칸, 더블 한 칸 등등 칸이 형성되는 시점이에요. 베타적이라는 건 살아있는 칸들이 서로 메모리 영역을 겹침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동 방식은 자동으로 해줄 거고, 우리 얼록 잘 짰죠? 비록 누적되긴 하지만 겹치진 않았죠, 우리가 짠 얼록도. 베타적으로 칸을 잘 형성은 시켜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식별이라는 단어가 또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식별은 그 칸의 시작 위치, 기준 위치 값이 얼마냐. 우리 늘 4바이트 달라 그러면 맨 처음에 4바이트 얼록 해달라 그러면 늘 0번째 바이트의 위치를 줬죠. 뒤에 있는 3번째 위치를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식별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치값 하나로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12바이트는 어떤 한 명에 대한 능력치야, 이런 식으로. 늘 어떤 칸에 대한 식별은 그 칸의 가장 첫 바이트가 메모리 어디냐, 위치값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칸이 형성된다, 그 칸만을 위한 위치값 하나가 뿅 하고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칸의 형성 관점에서 자동 방식은 적당한 시점에, 어토매틱이라 하더라도 적당한 시점에 int 변수 넘버에 대한 정확한 4바이트, 8바이트 위치값이 결정되는 게 칸이 형성되는 시점입니다. 어토매틱 친구들의 정확한 위치는 원타임에 그 여는 중괄호를 만나는 시점쯤에 칸이 형성돼요. 위치값이 결정돼요. 그렇긴 하지만 업셋은 컴파일 타임이 결정되는 게 맞아요. 자, 수동이랑 반자동은 선언에 의해서 칸이 형성되지 않아요. 얘는 수식에 의해서 결정되고 구체적으로는 그 수식을 계산해야지 형성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컴파일 도중에는 자기가 어디 잡힐 거다 감도 못 잡아요. 물론 우리 프로그램은 간단하기 때문에 엔간하면 늘 0번째 해갖고 P-웨이트한테 주고 더블 담고 이럴 건데, 복잡한 프로그램 같은 거 짜게 되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아무튼 컴파일 도중에는 그걸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대충 요약할게요. 칸을 형성을, 자, 내가 프로그램에서 int 값을 2개 받아야 돼요. 그래서 int 칸을 2개를 형성시켰다가 썼다가 소멸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적을 수 있는 무언가의 가지수는 2개로 축약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칸을 형성시키기 위한 선언을 적는다. 또 하나는 그 칸을 형성시킬 수 있는 수식을 적어 놓는다. 물론 걔가 잘 계산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문장 안에 넣어줘야겠죠. 아무튼 수식을 가지고 형성시킬 수 있고 선언을 가지고 형성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칸을 사용한다라는 측면을 봅시다. 2가지예요. 우리 이전부터 얘기했던 read, write예요. 근데 자, 만약에 이 순서대로 저 칸이 사용되고 소멸했다 칩시다. 칸을 만들었어요. 형성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 read를 했어요. 지금 안에 들어있는 건 뭐지? 핑크색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read를 한 다음에 write를 했어요. 파란색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 칸은 죽으러 갔어요. 어때요? 좀 이상하죠? 얘는 지금 핑크색을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에 저 write를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면요. 맞죠? 저 안에 파란색을 담아놨는데 그 파란색을 실질적으로 까만 창에 출력한다던가 하는 리드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 굳이 write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 우리 read, write 보통 그냥 구어체로 얘기할 때는 read를 먼저 말하잖아요. 입출력하지 출입력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CD, RW 요거는 여러분 지금 안 들어볼 수도 있겠다. 옛날에는 USB 저장 장치 같은 거 엄청 비싸거나 할 때는 그 CD 디스크를 굽는다는 표현을 해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숫자에 이렇게 콕콕콕 바늘 같은 걸로 레이저 같은 걸로 찔러가지고 기록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CD-롬 같은 거를 이제 옆에 버튼 누르면 팍 튀어나오는 거기다가 CD 집어넣어갖고 영상 같은 거 보고 게임 설치해서 갖고 놀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튼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할 때는 read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write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칸 관점에서 내가 칸이에요. 그래서 나 형성됐어요. 딱 이제 지금 신차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안에 지금 int 변수예요. 그 안에 지금 숫자가 뭐가 들어있네. 까만 창에 출력을 해 갔어요. 그 숫자가 뭐가 들어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write를 당했어요. 나보고 5 들고 있으래요. 그래서 5를 소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프로그램 끝날 시간이 퇴근할 시간이라고 죽으러 가래요. 그럼 내가 5를 담고 있었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칸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칸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칸에 담은 다음에 데이터를 먼저 받은 다음에 나중에 내가 들고 있었던 값을 어딘가에다 던져주는 순서대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자, 우리 스캔F에서 받아온 다음에 그걸 바로 출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캔F는 입력용이잖아요. 우리 입력한다 치고 스캔F를 썼잖아요. printf는 출력한다 치고 썼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넘버 자리에 담고 넘버 자리에 담겨있던 거를 출력한다. 그 넘버라는 거를 가운데 놓고 보면 걔는 스캔F를 하는 동안 write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3하고 엔터 쳤으면 내가 넘버예요. 난 이제 3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write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rintf 하면 너 지금 뭐 들고 있니? 물어보니까 난 3을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read를 당한 거죠. 그래서 칸을 중심에 놓고 보면 read, write가 아니라 쓰기를 먼저 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는 이게 아니라 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아까 파란 걸 담아 놓고 나중에 파란 거를 들고 가시고 그렇게 나는 괜찮은 인생이었어 라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read 할 일이 없는 값을 write를 하는 건 뻘짓이 되는 거예요. 엔간하면 우리 이전까지 작성했던 코드들 중에 그런 뻘짓을 하는 코드는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예시에서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칸 사용하는 부분 write 한 다음에 read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여요.
내가 칸이라고 봤을 때. 자, 마지막으로 칸의 소멸 부분을 봅시다. 형성이랑 대비되는 거죠.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얘도 역시나 런타임에, 왜냐면 형성되어 있는 모든 칸들은 메모리 위에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런타임의 메모리 위에 특정 영역, 아까 전까지 베타적으로 들고 있었던 그 영역에 대한 베타적 권한을 상실하는 시점이 칸이 소멸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로컬 변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닫는 중괄호 만나면 소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메모리 위에 저 위치에 파란색이 담겨있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의 소멸 역시나 선언에 의해, 그 선언이 어디 중괄호 안에 적혀 있냐, 그러면 그 중괄호에, 그 열고 닫고 중괄호에 닫는 중괄호 부분에서 소멸한다라 말할 수 있어요. 선언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고, 또는 프리 호출식 괄호 안에 아까 에멀록 할 때 받았던 그 위치값을 넣어서 호출하는 그 상황에 칸의 소멸이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칸의 소멸도 역시나 선언 또는 수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C코드를 들고 와봤어요. 자, 이 친구는 글로벌 이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태틱 위치를 가져요. 그래서 얘는 메인을 호출하기도 전에 자기 위치가 결정돼 있어요. 베타적인 위치가 결정돼 있어요. 달리 말하면 저 넘버에 대한 인트 한 칸은 메인 호출하기도 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메인 여는 중괄호 열기도 전부터. 그 다음에 메인 닫는 중괄호 닫을 때까지, 이 프로그램 모든 내용이 다 실행될 때까지 베타성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 코드 관점, 메인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 관점 사이에서는 이 칸은, 이 넘버에 대한 칸은 영생을 누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베타성을 유지를 합니다. 자, 얘는 어토매틱 친구죠. 지금 펑크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안에 적혀 있어요. 얘는 펑크 닫는 중괄호 부분 실행하는 시점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형성되냐? 펑크 호출식 계산해서 여는 중괄호 정도 오는 시점에 형성될 거예요. 이 중간에 어디서 넘버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한다. 넘버 입장에서는 read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넘버에 담겨있던 값을 들고 저 사람이 쓸어 가는 거니까요. 지금 5를 담아놓고 스타트 하고 있죠? 그래서 read 했을 때 둘 다 5가 출력되는 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왜냐? 닫는 중괄호 실행하기 전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대충 이 코드의 저기서부터 저기 사이에 생존해 있다라고 우리가 그 구간을 눈으로 구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 PTR로 특정할 수 있는 4바이트짜리 한 칸은 이 에멀록 호출식이 계산되는 시점에 특정되고 베타성을 가지게 되고, 이 프리 호출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소멸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 부분부터, 저 수식 계산하는 시점부터 저 프리 호출식 계산하는 시점 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7을 담아놨다 칩시다. 라이트 했어요. 그 다음에 read를 프리 호출 전에 했을 때는 적법하게 7을 출력한 셈이 돼요. 저 칸에 담겨있는 7을 출력한 셈이 됩니다. 근데 프리를 하고 나서 write를 하거나 read를 하는 건 얘는 적합하지 않은 사용이에요. 이미 소멸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대학원생이라 생각해봐요. 졸업을 했어요. 근데 프로젝트를 하래요. 근데 뭐 우리 과는 안 그러지만 자기 결혼식장 가야 된다고 차 끌고 오래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도 제 차가 있긴 하지만 어떤 교수님도 모셔본 적이 없어요. 자, 요건 만약에 프리 호출식을 적지 않는다면 이제 11 적는다, write 한다, PTR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한다라면 항상 반드시 11이 나올 거예요. 여전히 베타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어때요? 졸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칸의 소멸이 발생하질 않아요. 그리고 요 닫는 중괄호를 만나버리면 이 PTR은 어토매틱 위치거든요. 자, 아까 에멀록으로 무슨 위치값 받았지를 PTR에 담아놓고 쓰고 있는데 그 PTR이 유효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아까 받았던 그 위치값을 써서 프리를 호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때려 맞추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 에멀록 호출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트 한 칸은
소멸될 가능성이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좋은 게 아니죠.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학한 지 35년이 됐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소멸당하지 않는다, 영생을 누린다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타이밍엔 프리를 당하는 게 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의 섭리인 거죠. 자, 그래서 반자동 방식을 쓰면 선언만 적어놓으면 자동으로 챙겨주는 그쪽에 비해서 칸권, 칸의 권리의 위험성이 생겨요.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선언에 의존하는 건 컴파일러가 알아서 중괄호, 어디 중괄호에 적어놨나 등등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정확히 칸이 형성되냐, 어느 시점에 칸이 소멸되냐를 딱 정해줘요. 그리고 그 라이프 사이클은 적어도 내가 그 선언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구간 안에서는 반드시 살아있다라는 게 보장이 돼요. 괜찮아요? 자, 아까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슬라이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넘버라는 어토매틱 위치를 갖는 인트 변수에 대한 인트 한 칸은 여는 중괄호 저 시점부터 살아있고 닫는 중괄호 저 시점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저 시점에 소멸될 거예요. 근데 요 넘버라는 이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맞죠? 다른 데서는 어차피 요 그 인트 한 칸을 사용을 못해요. 이름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동안, 저 칸을 사용할 수 있는 동안에는 걔는 항상 이미 형성됐고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게 보장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형성된 다음에 열심히 사용되다가 소멸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생입니다. 내가 지금 저걸 사용할 수 있다, 저 칸을 사용할 수 있다 라면 이미 이전에 형성된 적이 있다라는 게 보장되고 여는 중괄호 지나갔어야지 내용물 실행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아직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게 보장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코드는 아직 닫는 중괄호 실행하기 전 시점인 게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형성을 안 하는데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죠. 형성을 안 하려면 선언을 안 적어야 돼요. 선언을 안 적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이전부터 배워온 그거잖아요. 기본적인 규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을 했으면 반드시 적법하게 쓸 수 있고, 선언 안 해놓고 그러니까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저걸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반자동 방식은 이런 서비스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에몰록 호출했다면, 얼록 호출했다면 프리 호출식이 그 동일한 위치값에 대해서 한번 계산되게 만드는 건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칸권을 여러분이 직접 지켜줘야 돼요. 코드 흐름을 잘 짜줘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위치값 하나를 들고 있는데 이게 에몰록한테 받은 위치값이 아니에요. 이상한 값이에요. 대폭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소멸시키겠다고 그걸 갖고 프리를 호출하거나 하면 걔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걔를 사용하는 것도 물론 문제고요. 등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위험, 자, 여기까지는 되게 도덕적인 거잖아요. 그쵸? 대학원생으로만 대입해도 여러분 감정이입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되게 보편적인 건데 위험 요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 코드를 조금만 구경해 볼게요. 자, 둘 다 3 하나를 담기 위한 칸을 필요로 해서 지금 3 담고 출력하는 문장이 적혀 있죠? 그 3을 어디다 담을 거냐? 아, 오토매틱 위치에 담아야지 해서 적어 놓은 선언. 아, 반자동 방식으로 받아와야지 해가지고 에몰록 호출식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걷다가 3을 담고 그걸 출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write를 하고 여기서 read를 해요. 그 다음에 요 닫는 중괄호를 만나면 그 칸은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요 프리 호출식을 계산하면 저 칸은 소멸돼요. 근데 지금 차이점이 있죠? 왼쪽이랑 오른쪽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write 잘 해요, 둘 다. 예쁘게. read 잘 해가요. 이쁘게. 그 다음에 소멸 잘 일어나요. 예쁘게.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 두 코드는. 어디가 차이점이 있나요? 그죠? 자, 오른쪽 예시는 의도상 PTR
위치값 따라가면 베타적인 4바이트가 존재해야 돼요. 인트값 하나를 받으려고 에멀록을 호출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이즈 오브 캐릭터이기 때문에 1바이트 어치만큼의 베타성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코드 적어서 실행했을 때 아마 뭐 세그멘테이션 폴트 막 이런 경고가 뜨면서 내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 당하는 상황을 목격했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에멀록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프리를 할 때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죽여버리는 케이스긴 한데, 아무튼 지금 그 칸은 원래 몸무게가 4kg이어야 되는데 1kg인 채로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트값 4바이트만큼을 우겨넣고 그걸 또 들고 가서 출력하고 와 같은 자기 인생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요거는 자동 방식으로 칸을 잡는다라면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트 변수를 선언하면 무조건 그 인트 값 하나를 담기에 적합한 바로 그 크기, 더도 덜도 말고 4바이트만큼을 이 넘버에 대해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적법하게 인트 한 칸을 담고 잘 담겨있는 걸 그대로 꺼내와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나중에 조금 골치를 썩히는 요소가 되긴 하는데, 무조건 여러분이 선언에 적어둔 형식 값 크기 하나만큼 잡아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이 적어놓은 선언에 입각해서 칸을 형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편하죠. 실수를 할 여력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니까. 자, 에멀록 방식의 반자동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구체적으로 이걸 나중에 인트값 담을 용도로 쓸 거냐, 더블값 담을 용도로 쓸 거냐, 그 칸의 형식이 뭐냐, 칸에 담을 값의 형식이 뭐냐를 1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4바이트 좋아하면 4바이트 받아와서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4바이트가 필요한 시나리오인데 1바이트 좋아하면 걔는 야, 너 인트 담을 거잖아 하면서 오류를 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1바이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쓰다 오류가 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방식은 컴파일러가 우리가 선언 적어놓은 그대로 그 적법하게 쓰기만 한다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해주지만, 반자동 방식은 여러분이 저 칸이 인트 칸인가, 캐릭터 4칸인가, 더블 반 칸인가 같은 칸을 다룰 때 형식과 칸 사이의 연결 관계가 매우 모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그저께 정도까지는 칸 얘기하면 인트 변수, 인트 한 칸이죠, 인트 배열, 인트 3칸짜리죠 하는 식으로 칸을 얘기할 때 형식을 따박따박 붙여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에멀록 반자동 방식을 쓰면 그 형식이라는 개념과 칸 자체 개념이 동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싱크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칸권에 있어서 좋지가 않아요. 나한테 오버사이즈인 목표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약간의 대안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문제점을 찾았어요. 에멀록은 우리가 에멀록을 호출할 때 나 인트 담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몇 바이트만큼 쓸 거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새로운 칸을 형성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코드를 미리 짜뒀다고 칩시다. newStat이라는 함수를 미리 정의를 해둔 거예요. 얘는 보이드 별을 주는 게 아니라 능력치 한 칸에 대한 별을 주는 애예요. 그래서 호출하면 에멀록으로 정확히 능력치 한 칸만큼을 바이트만큼을 잡고 거기다가 미리 요 newStat을 호출한 친구가 정한 초기 힘, 초기 민첩, 초기 체력, 능력치를 요 새로 잡은 요 한 칸에 미리미리 딱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완비를 끝낸 상태에서 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위치 값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포인터 값을. 그 다음에 delete stat, 그러니까 주는 걸 했으면, 자, 칸 잡아주는 걸 했으면 칸을 회수하는 것까지 우리가 짜두면 좋겠죠. 대칭이니까. 얘는 그냥 프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자, 반자동 방식으로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펑크1 같은 데서 필연적으로 적게 될 코드를 구조체 정의를 적는 시점,
능력치라 함은 인트 3개로 구성된다. 구조체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가 미리 구조체 한 칸을 반자동으로 주는 함수, 그렇게 준 구조체 한 칸을 회수하는 함수까지 미리 정의를 해두면 구조체라는 형식을 능력치라는 형식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펑크1 같이 자기가 직접 수동으로 막 이런저런 코드를 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펑크2처럼 간단하게 나 지금 새로운 능력치 필요해. 딱 그거를 위한 new sta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미리 딱 데이터까지 세팅이 완료되어 있는, 언제든지 read 할 수 있는, 이니셜라이즈가 다 끝나 있는 새로운 구조체 한 칸에, 새로운 능력치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받아서 자유롭게 쓰고, 다 썼다 하면 바로 프리해주고 까지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괜찮아요? 펑크2처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이런 기능이 없다? 이 모든 코드를 단 한 글자도 빼지 않고 항상 또박또박 이 순서대로 실행되도록 잘 적어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미리 함수로 구성을 해두면 누가? 능력치라는 개념을 설계하는 사람이 미리 함수를 잘 구성해서 함수 정의 잘 적어두면 능력치 개념을 활용하는 쪽에서 조금 더 편하게 코드를 적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정보의 부재는 딱 능력치 칸만 반자동으로 잡아주고 풀어주는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 둠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여러분과 약속을 해둔다면, 자, 네 맘대로 에몰로 호출하지 말고 무조건 뉴스탯을 호출해서 가져가라고, 그런 식으로 이메일만 한번 보내서 약속만 해두면 적어도 4바이트가 필요한데 1바이트를 잡아서 털리는 상황 같은 건 막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C++에서는 바로 방금 봤던 그 칸권을 지키기 위한 그 부분을 예쁘게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칸 입장에서 볼게요. 맨 처음에 핑크색이었죠. 자, 이거는 다시 코드로 가서 볼게요. 자, 능력치 한 칸, 캐릭터 한 명에 대한 능력치를 담기 위한, 능력치를 들고 다니기 위한 능력치 한 칸이면 맨 처음에 이렇게 3개가 다 담겨 있어야 어떤 캐릭터의 능력치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몰록 할 때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각각의 멤버 자리에다가 적절한 값을 다 집어넣는 것까지 해야 일반적인 인트 선언으로 치면 이니셜라이즈가 끝나는 거예요. 맞죠? 자, 우리는 지금 선언이 아니라 수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저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선언이면 가능한데. 그래서 이 모든 4개의 문장을 다 실행해야 마치 자동 방식에서 쓰는 것처럼 유효한 값들이 유효한 자리, 각각의 멤버 자리에 들어있는 준비된 능력치 한 칸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펑크2는 그거까지 지금 덤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자, 뉴스탯을 딱 호출했어요. 걔가 나한테 리턴해주는 시점에는, 위치값 하나를 던져주는 시점에는 그걸로 특정할 수 있는 저 메모리 공간에는 힘 능력치, 민첩 능력치, 체력 능력치가 다 세팅된 어엿한 능력치 한 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받은 직후부터 바로 그냥 사용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오묘하긴 해요. 그냥 펑크1에 적혀 있었던 걸 복붙해가지고 함수 2개로 나눠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C++로 넘어가서 직접 저 칸의 일생을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 확실히 칸들의, 오브젝트들을 관리를 좀 심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C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 C++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낫겠구나라고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거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봤던 게 핵심이에요. 자, C에서 오브젝트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칸을 의미했어요. 근데 C++로 넘어가면 이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칸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값까지 세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느낌이 돼요. 그래서 능력치를 담기 위한 12바이트,
에몰로까지 해둔 건 아직은 능력치 한 칸이 아니다 이거예요. C++는. 거기에 힘 능력치 세팅하고 민첩 체력 능력치까지 세팅이 다 끝나야 능력치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자리에 누군가의 능력치 값이 담겨있는 의미 있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나한테 능력치 칸이 두 개가 있어요. 힘 능력치, 민첩 능력치, 체력 능력치 다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의 위치가 달라요. 그러면 나는 두 명의 캐릭터에 대한 능력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 C++로 가면서 칸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오브젝트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그 핵심은 메모리 뭐 어쩌고 영역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 있는 값, 하나의 세트로 다루기 위한 적절한 값들이 담겨 있는, 그래서 위치 플러스 값, 칸 플러스 값의 세트를 오브젝트라는 단어로 부르고 그거를 통째로 생성을 하고 파괴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중간고사 아니죠, 내일이구나. 내일 C++ 본격적으로 하면서 여러분이 생성을 위한 함수, 파괴를 위한 함수 같은 거를 직접 같이 구성을 해보게 될 겁니다. 해서 뭐 지금 newStat 같은 함수가 얘는 지금 위치값 하나를 주는 함수잖아요. 근데 인수로 얘 너한테 출고하기 전에 22바이트를 출고하기 전에 데이터를 뭐를 담아서 줄까를 인수로 받죠. 그래서 인수로 받은 능력치들을 다 집어넣고 나서야 위치값을 주죠. 그래서 C++ 관점에서의 오브젝트를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터 값을. 괜찮아요? 그냥 12바이트를, 베타적인 12바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값들이 담겨 있는, 능력치 값들이, 데이터들이 담겨 있는 12바이트를 주기 때문에 C++에서 어엿한 한 칸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맨 마지막 거 정도만 구경해 주시면 여러분 다리 하나를 넘은 셈입니다. 괜찮아요? 오브젝트, 메모리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뭔가였고 메모리 영역이라 그랬고 이름 또는 수식으로 특정되는, 그래서 좀 되게 플랫한 표현이었어요, C에서는. 근데 C++ 가면 그 친구들의 인권을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 코드를 짜야 됩니다. C++도 물론 수많은 칸들이 살다 죽다 해요, 자바에 비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자바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많이 죽고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미안해요. 많이 살고 많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챙겨가면서 좀 더 효과적인 C++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 후반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브젝트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키워드의 조합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관문이 하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느낀 점 적고 퇴근을 어제 했죠. 이제 드디어 오늘 자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침 딱 시간도 절반 정도 지났네요. 6번 수업 자료를 봅시다. 이거 답안은 저 얘기했어요. 제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쉬는 시간 저 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고 나서 이걸 이제 LMS에 꼭 올릴게요. 안 올리면 오픈톡방에 얘기해 주세요. 지금 분위기 봐선 6-3은 여기 본격적으로 .cpp 파일 적는 거거든요. 얘가 아마 내일로 옮겨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흐름도 그럭저럭 자연스럽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대신에 6-1이랑 6-2는 조금 도덕적인 내용이 살짝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구경하고 두 번째 쉬는 시간 갖고 6-2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허리가 좀 아파서 앉아서 할게요. 데이터와 코드의 연계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자, 오브젝트 뭐랑 뭐의 조합이었죠? 그렇죠. 값과 칸의 조합이었죠. 거기서의 조합이랑 이 데이터와 코드의 연계, 지금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관점이 아예 달라진 겁니다. 분리를 해서 우리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이터 부분과 코드 부분이 어떻게 서로 엮여 있냐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여러 사람이, 프로그래머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 .cpp 파일을 각자 만들거나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생길지를 살짝 구경해 보고, 이제 데이터 엔드 코드,
데이터 코드를 한데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구경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C++ 코드 작성하는 건 맛만 볼만한 헬로월드 정도가 적혀있긴 한데 아마도 걔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그거를 내일 산뜻한 마음으로 처음에 딱 시작해보고 본격적으로 C++ 코드 작성하는 뒷부분 넘어가는 식으로 합시다. 자, 그래서 6-1은 우리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이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1일차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짧은 복습 시작을 해볼게요. 얘기 들은 적 있죠? 자, 아직도 데이터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코드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냐를 구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인트 변수 넘버 자리에 담겨있는 값 3, 5, 7 이런 거는 확실히 데이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로 뭔가 코드 실행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 우리 수업에서는 등장하진 않았지만 살짝 언급을 했죠. 자, 위턴문의 효과 2개 중에 하나 쪽도 코드 파트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명백히 이거는 데이터랑 1도 관련 없는 진짜 노란 화살표 어떻게 조작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부품들이 존재해요. 있죠? 브레이크문 같은 거. 그래서 얘네들은 구분하기가 쉬워요. 아, 이건 확실히 데이터 파트다, 코드 파트다라고. 근데 어떤 함수 정의, 내용물이 메모리 위에 어디에 있나? 우리 함수에 대한 포인터 값이라 그랬죠? 얘는 데이터일까요? 코드일까요? 자, 그 숫자 값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 있는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거든요. 함수 호출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얘는 코드 파트 얘기예요. 근데 그 위치 값은 심지어 C에서는 인트 변수에도 담을 수 있거든요. 값이에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데이터 파트인 것 같아요. 설마 저런 걸 시험에 내진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정상입니다. 자, 일단 요거는 여러분 약간 상식이죠.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는 숫자만 다룰 수 있어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남자라면 여자친구라든가 그런 거를 컴퓨터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자친구를 그런 생명체를 숫자로만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걔를 메모리 위에 올릴 수 없어요. 여자친구 프로그램 같은 거 짤 수 없습니다. 가상의 2D 세상의 여자친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혼인신고서를 적을 수 있을 만한 여자친구는 만들 수가 없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컴퓨터는 오로지 숫자만 다룰 수 있어요. 메모리 위에 숫자밖에 못 적기도 하고 등등등 때문에요. 그래서 요전에 디버그 모드에서 자주 구경했듯이 메모리 위에는 숫자들밖에 없고요. 16준수로 표현되는. 그 다음에 명령어들, 코드들조차도 숫자의 형태로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드웨어 분야, 이제 여러분 컴퓨터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뭐 프로그래밍 언어론 쪽에서 어셈블리 쪽 보거나 할 때 상수,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얘기하는 상수를 그쪽 동네에서는 코드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왜냐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상수들 3, 0 또는 앰퍼샌드 넘버 이런 숫자들, 이 상수 수식 나오는 상수값 나오는 상수 수식들이었잖아요. 근데 디스어셈블리를 까본 결과에 의하면 걔네들은 엔간하면 명령어 안에 박혀 있었거든요. 코드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적어도 인트를 쓸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의미 관점에서 코드 파트다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더 모호해지긴 했어요.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이 두 가지 파트가 서로 여기저기 맞물려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우리 목표에 맞도록 굴러가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은 명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쪽에 조금 더 관점을 두고 우리 아까 칸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RW가 뒤집혔듯이 데이터 쪽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 코드 쪽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면서 데이터를 다룰 때 어떤 코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구나. 어떤 코드를 실행할 때 데이터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구나와 같은 정도로 느끼는 건 가능할 겁니다. 그걸 토대로 이 둘이 열심히 연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코드 생각해 볼까요?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단순한 는수식은 수식이니까 그냥 더하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다 칩시다. 예를 들어 자,
시험 등수가 몇 등이냐 0, 1, 2, 3, 4 같은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키보드로 받아와서 그냥 는 해갖고 담거나 하면 돼요. 그런 보편적인 코드들만 가지고도 시험 등수가 몇 등이네, 너랑 나랑 몇 등 차이 나네, 그 다음에 내가 요번 중간고사 이겼네 졌네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가 복잡해질수록 그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코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치 정보 1인분을 여러분이 표현하려면 인트 기준 3칸 또는 6칸이 필요했었죠. 스킵한 것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는 수식을 한 번만 계산해 가지고는 능력치 값 하나를 다른 어딘가에 통째로 담는다든가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트 값 3개를 내 힘을 저쪽 새로운 칸의 힘 자리에 이런 식으로 는을 3번은 해야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이 수식 자체는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능력치라는 변수 만들어서 새로운 능력치라는 변수에다 바로 는 수식을 때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단 하나의 명령어로 바로 무브가 될 가능성은 0이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힘을 힘 자리에, 민첩은 민첩 자리에, 체력은 체력 자리에 무브 명령어 3개로 구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트값 하나를 옮겨 담는 거랑은 무게감이 3배가 차이 난다는 거죠. 자, 반대로 우리 when라는 함수 써봤죠? 걔 매번 호출할 때마다 서로 다른 숫자를 줬었죠? 자, 걔가 하는 일은 인트값 하나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인트값 하나 주는 거. return 3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걔는 엄청 간단하죠. 한 줄이면 끝나죠. 근데 똑같은 인트 형식이라 하더라도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를 갖는 인트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려면 그 함수 정의 내용물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scanf는 리턴을 하진 않지만 나한테 인트 값 하나를 줄 수 있죠. 의미 관점에서 는을 해줄 수 있죠. 키보드 갔다 왔다 해서 이상한 짓 다 해가지고 나한테 제공해 숫자 하나를 결과적으로 제공해주는 scanf는 몇만 줄이 될지도 몰라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괜찮아요? 간단한, 그러니까 데이터의 크기라든가 형식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한 난이도, 그 데이터가 의미를 갖도록, 의미를 인챈트를 하기 위한 난이도에 따라서 코드의 요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해 프로그래밍 목표가 데이터를 다루는 거다. 겹치지 않는 숫자 45개, 미안해요. 겹치지 않는 숫자 6개를 출력하는 게 목표다. 라면 그 6개의 숫자 그냥 바로 printf 6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비되는 엄청나게 큰 문장들, 반복문 등등을 다 실행해서 드디어 컨펌, 오케이, 출력하세요. 해야지만 원래 목표였던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든가 그런 코드 요구량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계가 심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코드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봅시다. 자, 우리 printf를 호출을 해서 헬로월드 같은 걸 출력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까만 창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까만 창이 어디 있냐? 라는 정보를 나는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한테는 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랜덤도 비슷해요. 자, 이 친구는 매번 호출식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맞는 아까 3 줬으니까 이번에 7 줄까 11 줄까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막 계산을 해요. 지금쯤이면 3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아직 아닌가 해가면서 막 열심히 실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숫자 하나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매번 호출할 때마다 아까는 3 줬다, 그 직전에 7 줬다, 11 줬다 하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걔네들이랑 겹치지 않는 확률적인 측면에서 유니폼한, 플랫한 새로운 숫자를 다음번 호출해서 뽑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된다. 달리 말하면 어딘가에 담아둬야 돼요. 그래서 자, 어떤 코드, 어떤 함수가 목표에 맞는 실행을 한다거나 목표에 맞는 값을 리턴한다거나 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정보들을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데이터죠, 사실은. 괜찮아요? 여러분, 메타데이터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걔는, 자, 코드를 위한 숫자들이 아니라 데이터를 위한 숫자들인 거죠. 그래서 메타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 입학 원서 낼 때 제출했던 JPG 파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석부를 뽑으면 그 JPG 파일이 인쇄가 돼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jpg 파일에는 이제 요거를 어떤 카메라에서 찍었으며 얘가 뭐 이걸 찍은 GPS 좌표는 어떻게 되며 그런 부가적인 정보가 주렁주렁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근데 그림 자체는 아닌 다른 데이터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부르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더하기가 사실은 데이터 더하기 코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c 파일 집에 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글자들 하나하나 다 세보세요. 70% 이상은 어떤 수식을 적기 위해 여러분은 키보드를 쳤습니다. 공백 같은 거 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더하기예요. 여러분 칸의 일생 거기서도 봤듯이 거기서 이제 칸 단위로 봤는데 자, 어떤 코드도 손대지 않는 메모리 위의 공간 또는 이걸 실행했을 때 메모리 위에 그 어떤 곳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코드는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하등의 쓸모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브레이크문도 노란 화살표의 위치를 바꾸잖아요. 실행하면. 그죠? 그 반복을 중단하잖아요. 노란 화살표 원래 순차로 쭉 내려가야 되는 애인데 변화를 준 겁니다. 괜찮아요? 어떤 데이터를 나중에 출력할 일,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사용할 일이 없는데 일단 여기다 3을 담아두는 그런 는수식이 있다 칩시다. 그 코드는, 그러니까 그게 적혀 있는 문장은 실행 하나 안 하나 전체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에 전혀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럼 굳이 걷다 3을 담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 세미콜론 같은 거 생각해봐요. 넘버 세미콜론 같은 거. 넘버 자리 값을 들고 와요. 거기까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다른 어딘가가 담는다든가 더 중요한 정보 뭐 더하기 빼기에서 새로운 숫자를 넣는다든가 까만 창에다 올려놓는다든가 하는 부가적인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나는 내 손에 넘버를 들고 온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데이터도 변경시키지 않는 코드, 그런 수식, 그런 문장은 그 프로그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의미를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랑 코드는 밀접하게 연계가 되는 게 너무나도 정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작은 변수, 작은 함수 하나 정의한다고 할 때도 의의가 있어서 여러분이 그걸 적고 있을 테니까 과연 그 의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어느 시점이 오기 전에 이 인트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며 다른 어떤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그 값은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 되냐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미리 생각을 해줘서 주석을 달아두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함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걸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걔가 뭐 뜻이 있어서 호출한 걸 거란 말이에요. 쓸데없이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걔가 호출할 때 과연 뭐를 받고 싶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서 이 함수를 호출할 거냐 생각해 가면서 주석에 적고, 만약에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 이 함수 내용물 실행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어디서 획득할 거냐, 인수로 받을 거냐, 아니면 어디 있는 익스터널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스태틱 위치에서 가져올 거냐 등등을 여러분이 계획을 해가면서 조그만 함수 정의, 조그만 변수 선언 하나하나 적어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깔끔하게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조그만 프로그램 하나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헬로월드 프로그램 봐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걸 앱스토어에 올리면 과연 누가 다운로드를 할까요? 우리 부모님? 실행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핸드폰이 인사하는 거 전원 키기만 하면 알아서 해주는 건데 그걸 굳이 앱을 깔고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 규모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둘의 데이터 관점에서의 고찰, 코드 관점에서의 고찰, 그 다음에 그 둘의 연계까지 잘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 어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필수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코드를 여러 사람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누가 이거를 책임지고 수식을 책임지고 문장 내용물을 함수 정의 내용물을 작성할 건지를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여기선 지금 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C++ 관점에서의 오브젝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왼쪽 코드를 작성한 프로그래머가 미리 노력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 사람이 적절한 코드, 오브젝트를 잘 활용하기 위한 권리장전을 하기 위한 권리장전이 이런 뜻인가? 아무튼 간에 미리 구성을 해두면 사용하는 입장, 그 능력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한 문장, 간단한 선언, 간단한 함수 출식만 가지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칸권을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라면 나중에 짜는 사람이 반드시 적어줘야 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적어줘야 될 코드의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 문장들 중에 단 하나라도 빼먹으면 칸권은 아작나는 겁니다. 지금 맨 위에 거 빼먹으면 그건 지금 대포 그거 하는 거잖아요. 대포 칸을 쓰는 겁니다. 맨 밑에 걸 빼면 언데드가 되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걸 빼면 어떤 한 명에 대한 능력치라는 유효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칸이 출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좋지 않은 예시가 됩니다. 자, 지금이야 뭐 인트 3칸에다가 값을 3개 담으면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데 여기서 능력치의 최대값은 100이어야 된다. 또는 3개 능력치의 합은 반드시 100이어야 된다. 이런 규칙을 잘 만족해야 유효한 능력치 오브젝트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 펑크1 같은 경우는 모든 칸을 만드는 시점에 그 검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서도 빠짐없이. 개귀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자, 여기서 딱 한 번만 그 규칙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모든 능력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은 능력치 검사가 다 끝난 칸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딱 한 번만 정해두면 나중에 쓰는 사람은 자, 이 펑크2처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치 값, 최대값 제한이 있니 뭐 합이 100이어야 되느니 1도 신경 안 쓰고 코드 1도 안 고치고 그렇게 적용된 의미 있는 능력치 칸, 능력치 오브젝트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위한 코드, 예를 들어 메인 같은 거, 이번 목표를 위한 코드를 짜는 사람은 미래의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을 위한, 미래의 다른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코드, 예를 들면 printf 정의 같은 걸 짜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쉽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옛날에 C 시절에는 printf 짜는 사람도 교수님이었고 메인 짜는 사람도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printf 짜는 사람이 그냥 주석으로 아시죠? 크크만 적어놔도 메인 짜는 사람이 알아서 적절한 코드 다 적어서 프로그램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의 보급, PC의 보급, 프로그래밍 교육의 확장에 따라서 메인 짜는 사람의 실력과 printf 짜는 사람의 실력 차가 점점 심해졌어요. 옛날엔 동등했는데 점점 땅바닥으로 추락해 갑니다. 메인 짜는 사람의 실력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랑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아무튼 요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요즘 유치원생도 코드 짜잖아요.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대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저도 5살 때부터 했어요. 80년대생인데. 아무튼 지금이야 코딩을 먼저 접하고 마음에 들면 컴퓨터과를 뭐 전과를 하거나 부전공을 하거나 하는 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자, 70년대는 교수님들만 자기만의 키보드를 가질 수 있었고요. 80년대 시점에는 아니 지금 프로그래밍 한답시고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저 메인 저기에 알아서 뿌리해야지 왜 안 하는 거지? 하면서 선배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저 친구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네, 나랑은 급이 다르구만 이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치 그 는 수식을 계산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쟤는 무조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함수 호출해 가면서 오브젝트를 쓰도록 해야겠구만. 내가 좀 더 고생하긴 하지만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미리 짜둬야겠구나 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미래의 내 팀원 믿을 수가 없다. 메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저 사람이 코드를 안 짤 수도 있으니까 내가 미리 짜도록. 시대가 달라지면서 C++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니즈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더 많은 걸 정해놓고 저 사람한테 이거 인클루드해서 써 라고 보내는 거를 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C++는 C의 많은 것들을 계승하고 있어요. 거기도 int, 넘버, 세미콜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코드를 작성하는 거를 중시를 해요. 그리고 먼저 짜는 사람이, 선빵을 치는 사람이 더 많은 자유도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핵심적인 관점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관점에서의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구조체에서 내려오는 형식 관점의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등등. 자, 지금 먼저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 자유도를 보장한다. 근데 C는 그럼 자유가 없나? 사실 그 반대예요. C에서는 둘 다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 지금 이 밑줄 친 내용은 C++는 나중에 짜는 프로그래머가 더 많은 제약 조건이 이미 걸려있는 상태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미리 짜둔 사람이 제가 요거 호출 안 하면 너 컴파일 오류 내줘야 돼. 여기다 3 안 넣으면 오류 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미리 청탁을 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함정에 걸리면 바로 빨간색을 그어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오늘 6-1, 6-2 한다 치면 두 번째 세트가 예쁘게 끝난 셈이 된 것 같아요. 지금 4시 10분이니까 쉴 거예요. 저를 말리지 말아주세요. 아이씨 32분에 재개할게요. 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수업 끝나고 물어보세요. 간식 먹을 거임.